저는 평소에 선물 주는 걸 좋아하는데요. 선물을 준비할 때면은 잠시나마 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 자리에 앉으면서 여러분께 뭘 선물하면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아, 이런 내 모습도 선물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요. 33년 만에 KBS 라디오에 돌아온 오늘 추억을 선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 라디오와 작은 음악회와 관련된 기억들을 먼저 담았고요. 이제 곧 한 해가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보냈던 다정한 시간들로 예쁘게 포장을 해봤습니다. 마음을 담은 편지처럼 음악과 이야기를 2시간 동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디 펼쳐보고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밤을 잊은 그대에게 61주년 특집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 아,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네, 긴 박수 쑥스럽습니다. 12월 30 화요일 밤을 잊은 그대에게 61주년 특집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 첫 곡으로 제목은요. 정확하진 않지만 올해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제 나름의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사실 이 곡은 저희가 곡을 쓸 때 있잖아요. 이걸 누가 불러주면 참 좋겠다. 어떤 목소리를 귀에 걸고 작곡을 하거든요. 근데 이 음악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잔나비께서 불러주시면 너무 예쁠 것 같다 혼자 상상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올해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 61주년 특집에 이렇게 연주하게 된 거 제가 잘 간직할 것 같아요. 64년에 첫 방송을 시작했다가 91년에 잠시 쉰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저조차도 언제 시작했고 언제 잠시 멎었고 제가 몇 년도에 시작했는지 기억을 사실 잘 못했는데요. 이렇게 제가 원고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작가분들, 피디님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알게 됐어요. 참 놀랐습니다. 제가 이런 걸 잊고 살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92년에 다시 돌아봤을 때 제가 첫 DJ를 했고요. 사실 이게 또 숫자적으로 33년 만에 제가 이 DJ 자리에 있었다는 게 너무 정말 믿어지지 않는 순간입니다. 이게 스튜디오가 보이는 라디오라고 제가 들었지만 이렇게 많이 보일 줄도 또 몰랐기 때문에 이럴 줄 알았으면은 이렇게 치마 입고 예쁘게 더 하고 왔어야 됐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소풍 가는 느낌으로 방송을 하러 갔었다고 이렇게 멘트를 한 적도 있는데 오늘 올 때는 제가 소풍 가는 것보다는 조금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렇게 열심히 특집을 준비하시는데 제가 너무 못 따라가면은 어떡하지? 저조차도 방송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라디오에 이상한 소리 들리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걱정도 하면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첫 곡 연주까지 이렇게 했고요. 작은 음악회의 풍경처럼 잘 꾸며주셔서 좀 제가 지금 작은 음악회 온 건지 라디오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밤을 잊은 그대에게 61주년 특집의 자리입니다. 오늘은 이 자리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께 어떤 제 추억을 들려드린, 저 사실 별로 추억이란 말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추억보다는 기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편인데 작은 음악회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제가 짧게 얘기를 해드리면은 처음엔 사실 작은 음악회 이름은 학전에 김민기 선생님께서 이 이름을 지어주셨고요. 제가 무척 이토록 평생도록 저에게 붙어다니는 이름이 될 정도로 사랑하는 이름입니다. 작지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음악회여서 이름은 작은 음악회지만 큰 선물 같은 시간, 그때 그 마음으로 오늘 밤그대 작은 음악회 좀 만들어 볼게요. 이제 내일이면 올해도 끝이고요. 한 해의 끝에서 이 음악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노래 준비를 했습니다. 연말 선물 같은 근사한 게스트들, 제가 평소에 전화도 걸기 힘든 친구들 또 초대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선물 건네듯이 좋은 음악과 이야기를 하나씩 건네겠습니다. 참여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나가고요. 콩은 무료랍니다. 들으시면서 밤그대와 관련된 추억들 나눠주셔도 좋고요.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안부도 전해주세요.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 10분 추첨해서 프리미엄 스테이크 세트, 대단한데요. 네. 선물 당첨자는 오늘 방송 후에 밤을 잊은 그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하는 DJ라 긴장되니까 잘 듣고 계시다가 반갑다고 문자 넣어주시고 말 건네주시면은 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저희 집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은 백화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눈에 보기 좋은 그리고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품들을 사다가 집에 꾸며놓는 것이 굉장히 큰 즐거움이었는데요. 이제는 철이 들어서 그런지 그런 눈에 보이는 장식보다는 마음속에 진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은 소중한 분들과 함께 작은 음악회라는 제목으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주인공은 아니고요. 오늘 여기 오시는 많은 손님들과 그리고 바로 봐주시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소중한 시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목소리인지. 옛날에 이런 어투로 말을 했었군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기 지금 제가 이럴 줄 알고요.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 줄 알고 제가 굉장히 귀한 분 한 분 모시면서 이 시간 제가 많이 도움받으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방금 막 본인의 방송을 어떻게 했다고 해야 되죠? 예, 네, 제가 이성엽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네, 일단 소개를 좀 해도 되겠죠? 예. 저는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이상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정감이란 이런 거군요. 상당히 많이 지금 남의 채널에 와 있기 때문에 좀 떨리는 상황이고요. 진짜 떠신 것 같아요. 제가 오프닝만 하고 네네. 바로 여기로 뛰어왔습니다. 네. 어떻게 그래도 되는 건가요? 원래 안 되는데요. 네. 예. 보통 저희 DJ 이벤트 많이 하잖아요. 시간대를 바꿔서 많이 하는데 KBS에서는 이 세계 최초로 채널을 바꿔서 지금 세계 최초 동시간대에 방송을 DJ를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연 아나운서가 당신의 밤과 음악을 진행하고 저는 또 여기 보조 MC로 와 있는 거죠. 이 61주년 특집을 위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가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그 60주년 때 거절하셨나요? 저 그랬나요? 61주년 기념은 좀 그러니까요. 특별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멋진 발상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그런 숫자들에 너무 어떻게 보면 얽매이잖아요. 나 이거 30주년 그냥 지나가도 되나 뭐 이러면서 61주년 정말 범상치 않은 숫자네요. 스튜디오 오시는 건 참 오랜만이실 것 같은데. 네, 진짜 주차장도 찾기 어렵고요. 네. 그리고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겸손의 말씀을. 아니에요. 감사해요. 면목이 없습니다. 네, 오늘 스페셜 DJ시고 저는 옆에서 그 홈쇼핑 채널 보면 보조 MC 있잖아요. 마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시고요. 요 정도 역할 제가. 그래서 이런 거 물어봐도 하겠습니다. 되나요? 저 지금의 제 목소리가 너무 거슬리는데 이상엽 아나운서는 본인의 목소리 이렇게 이어폰으로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신 거예요? 아나운서들이 대부분 본인 방송을 잘 못 듣습니다. 이질감이 있죠. 방송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평소 목소리하고 그리고 본인 목소리를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음의 남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음, 안정된 저음이 온화함. 사실 근데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이상엽 아나운서가 왜 여기 와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저희 조합을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저희 언제 처음 만났을까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노영심 음악 감독이 당신의 밤과 음악 청취자셨죠. 엄청 청취. 그렇죠. 애청자셨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궁금하셔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맞아요. 저희가 낭독회를 같이 사실은 했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상엽 씨보다는 시집을 내신 시인으로 만났었고 제가 이 시인의 낭송을 한번 직접 들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해서 제가 피아노를 쳤었던. 그래서 저를 부르신 거죠? 아니에요. 그냥 이미 그때가 벌써 한 3년 됐는데요. 이제는 어떤 그런 계기들은 있지만 무엇이 그토록 이렇게 친숙하게 했었던가 그걸 저는 좀 떠올려 봤습니다. 사실 연락을 받고 정말 의아했거든요. 왜 저를 찾으실까? 사실 저희 세대의 남자들은 국민 누나 제가요? 국민 동생이 있기 전부터 국민 누나였고
늘 노영심 음악 감독님은 누나였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별로 어색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어떠셨어요? 그래서 이상엽 아나운서 네. 사실 의외로 거절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본인의 예, 돈이 그렇죠. 항상 그 네. 어떤 정해져 있는 네. 범위가 정해져 있고 거기 안에 충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막 그 피아노 튜닝하는 넘버까지 알려드리고 주시고 굉장히 적극적이셨다고 그래서 너무 또 고마웠어요. 친절한 분한테 상당히 친절합니다. 제가. 제가 친절한가요? 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 거절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 이런 그 얼굴이 빨개지셨다고. 굉장히. 얼굴이요? 네, 김효진 씨가 보통 이런 거 제가 보내주셨는데요. 그렇게 빨개지지 않는데 네. 그게 다 상당히 보이나요? 어색해요, 사실은. 예, 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낯선 보이는 곳에서. 라디오에 그것도 네. 근데 이제 상엽 아나운서 여행 좋아하시니까 여행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네. 낯선 시간들 속에서 여행의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호준 씨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당밤 진행보다 정성이 더 느껴지면 배신자라고 여기겠어요. 그러실 수 예, 있겠어요. 당신의 방과 음악 청취자신 것 같은데요. 그 방송이 중독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게시판 콩 게시판 보는데 당신의 네. 방과 음악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방송 청취 윤리위원회 규정을 좀 준수하는 의미에서 네. 어서 제자리로 좀 돌아가 주십시오. 저희 그렇지 않아도 청취율이 정말 안 나오는 그래요? 청취율이 가난한 방송입니다. 당신의 방과 그러니까요. 음악. 예, 그래도 늘 하시는 분들 청취하시는 분들의 그 뭐라 그럴까 아우라 그분들의 무게감이 물론 뭐 굉장히- 일부 지식층 네. 분들께서 청취를 하고 계신 프로그램이 하지만 아무튼 여기 다 오시면 안 됩니다. 예, 제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떨리니까 원고가 안 보이네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내주시는 사연은 진짜 분명하게 잘 보여요. 네, 네. 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 사연이 하나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네, 네. 재준 대디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을 키우면서 소박하게 음악하는 가장인데요. 얼마 전에 새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이 노래가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영심 DJ는 정성 들여 쓴 노래를 세상에 보일 때 어떤 마음으로 발표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사전에 저희가 받은 그런 질문입니다. 뮤지션이신 이상엽 씨도 님도 뭐 저는 음악은 당분간 끊었습니다. 예. 끊으셨어요. 돈 안 드는 거 좀 하지 말라고 해서. 네네. 영영 끊었다는 말씀 안 하시니까 기다리겠습니다. 잠깐 끊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노래를 쓰고서 그 이유는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노래를 듣는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네. 가급적이면은 그런 느낌으로 빨리 제 노래가 누구에 의해서 불려지는 그 어떤 거리감을 제가 좀 즐기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질문을 주신 네. 재준 대디님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요? 예전에 밤그대 코너 중에서 네네. 청소년들 고민 상담해주는 사랑의 전화 기억하시나요? 네네. 네, 그 느낌으로 한번 네. 연결을 재준 대디님께 해보겠습니다. 네. 재준 대디님.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셨어요. 저를 자기 소개를 일단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한번 여쭤봐 주시고요. 예. 제가 여쭤봐야 되나요? 그럼요. 예.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저는 방배동 살고 있는 제주이 아빠예요. 네, 재준 아버님은 그 곡을 발표하실 정도로 그냥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소하게요. 몇 곡이나 발표하셨어요? 발표는 많이 했어요. 그러세요? 저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 곡수는 그럴 거야 아마. 네.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뭐 매번 발표할 때마다 그 한 아이를 탄생시키는 그런 기분이에요. 맞아요. 예전에 제가 나왔던 별밤도 애청을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예, 별밤 밤그대 뭐 다 제가 그 하여간 유영심 씨 되게 좋아하는 팬입니다. 네. 변진섭 씨보다 저를 더 좋아하셨다고. 이렇게. 그거 당연한 얘기죠. 변진섭 씨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세요? 그 예전에 노영심 DJ 그 변진섭 씨랑 방송을 많이 하셨었죠? 기억나는 방송 있으신가요?
많이 안 하셨나요? 지금 저는 가요 톱10, 가요 톱 10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톱10을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아, 함께 노래를 뒤에 나오셨죠. 잠깐 한 번 했었던 기억이요. 네. 거기서 처음 그게 제 방송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정말 그때 좋았어요. 그때 뒷부분만 좋았어요. 네, 편하셨나요? 그때 같이 작업하시는 게 어떠셨나요? 변진섭 씨하고의 작업은 네. 갑작스러운 어떤 기회였었기 때문에 지금 네. 지나면 모든 게 한 점의 꿈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생각보다 오래 속으셨습니다. 변지섭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라디오 연기대상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빠야? 우리 노영심 씨 오늘 나 너무 반가워요. 그 변진섭 씨 맞아요? 아니죠? 네. 저 변진섭입니다. 아, 목소리를 모르시는 거 보니까 통화하신 지 오래되신 것 같네요. 진짜 맞아, 오빠? 맞아. 오빠가 재준 대디님이세요. 그래 좀 이상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름이 재준인데 어떻게 조카 이름도 몰랐어. 너무 뵌지 오래돼가지고. 그렇지. 아니 우리 저 노영심 씨하고는 얼마 전에 통화했어요. 그런데 이제 작가분께서 약간 목소리를 좀 변조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너무 아저씨. 그렇게 하지도 그래, 않았는데 못 알아듣네. 아이고, 서운하시겠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아니요, 서운한 거 전혀 없고요. 난 너무 재밌네요. 예전에 한번 제가 노영심 씨 TV 방송 같이 하면서 몰래카메라처럼 한번 속인 적 있었거든요. 그걸 두고 얘기했는데. 나는 역시 잘 속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노영심 씨가 네. 되게 순수해서 그래요. 순수해서 진짜 이렇게 순수하게 다가면은 정말 잘 속고. 변진섭 씨 아니신 것 같은데요? 저 맞아요. 진짜요? 맞아. 얼마 전에 그래요? 통화했잖아. 너무 서운하실 것 같아요. 여러 번 확인을 하시면. 오빠 목소리를 어떻게 이렇게 그나저나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라고 아까 처음부터 계속 쭉 듣고 있는데. 네.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라는 단어가 너무 그냥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진짜 오랜만에 진짜 저는 그 음악회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음악회의 형식들이 이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저는 제 기분에는. 그래서 진짜 벌써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예전에 처음에 작은 음악회 1회 할 때 제가 같이 출연해서 방송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네. 그래도 그 방송이 출연도 하시고 그리고 네. 밤그대 DJ셨잖아요. 밤그대 DJ 했죠. 네, 그 얘기도 듣고 싶은데 두 분 DJ를 이렇게 예전 DJ를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는 그 1년 잠시 멈출 때 바로 마지막에 DJ가 변진섭 씨였던 걸 제가 1년 있다 한 것 같네요. 내가 해서 종영시켰는데 그걸 내가 살려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내가 멈췄나? 그런 거 아니고 뭔가 잠시 쉬어가는. 갑자기 저 노영심 씨 우리가 저기 속이는 바람에 지금 노영심 씨가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당황을 분명히 하는 건 맞는데 그 당황하는 티는 또 안 내시려고 노력을 하셔서 좀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예. 우리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올해 가기 전에 밥 한번 먹자라는 걸 저희가 한 10년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근데 워낙 그냥 가깝게 친남매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맞아요. 전화로 잘 지내고 있으면은 왜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인 것처럼 이렇게 너무 맘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보고 싶어 하면서도. 네. 근데 하여간 제 주변에서도 항상 노영심 씨에 대한 궁금한 거라든가 근황을 묻고 싶으면 저한테 항상 물어요. 그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신곡 발표하셨죠? 신곡 음원 하나 낸 거예요. 음원 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거 좀 홍보 좀 해주셔야죠. 네. 그거 이제 하나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끔 하나씩 음원 낸 다음에 그거 합쳐서 나중에 이제 모아지면은 정규 앨범을 내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 바보 같은 나라는 곡을 하나 썼는데. 예. 노영심 씨한테 곡을 받아서 다시 한번 노영심 변진섭의 조합을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네. 앞으로 또 기대를 위해서라도 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저 노영심 씨의 곡을 지금 너무나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데 노영심 씨는 잔나비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 두 분 참 어색한 통화 오랫동안 하셨고요. 그 개인적으로 네. 네. 덕담, 새 너무 덕담 고마워요.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너무 나는 오랜만에 우리 노영심 씨가 방송에서 이렇게 DJ하고 라디오 진행하는 게 너무 좋고 예. 진짜 뭔가를 내가 다시 찾은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변지섭 씨도 또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그런 그 열정과 힘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노영심 씨 너무 오늘 네. 그냥 기분이 너무 좋네요. 제가 막 그 속에 쭉 빠져들어가 있는 것 같고. 아유, 네, 오늘 전화 연결 정말 감사드리고요. 못다한 네네. 얘기는 전화 통화 개인적으로 또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우리 창엽 네. 씨가 자꾸 전화를 우리 노영심 씨하고 저하고 사이를 자꾸 끊는 것 같은데 네. 원하는 진행을 위해서 제가 그럼 양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양보해 주셔서. 신곡을 저도, 들려드리려고. 예, 그런- 개건 연말 잘 DJ인데 보내고. 시간 체크를 잘 해야 되기 잘 때문에. 보내고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네. 영심아 다시 통화하자, 영심아. 네, 네, 고맙습니다. 전화 드릴게요. 네, 변진섭 씨의 신곡 바보 같은 나 듣고 오겠습니다. 이런 뭔가 네, 추억의 분말 같은. 너무 추억이죠. 92년도 네. 4월 12일 작은 음악 그 방송에서 내가 이랬었던 네, 지금 본인의 존재를 특별한 네 소리로 알려주시. 소리를 알려주신 네, 빨리 소개를 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예, 예. 오늘의 공유를 선물입니다. 닮았다가 공유. 멘트가 있고요. 예, 예. 공유를 그런 얘기- 닮으셨나요? 그런 얘기 하지 공유는, 말아주십시오. 어디서 시작된 건지. 그 소개를 좀 우리나라- 해주시죠. 네, 최고의 기타리스트이자 네. 네. 그리고 에스제부터 뭐 여러 장르를 다 자신만의 빛깔로 소화하시는 뮤지션, 싱어송라이터, 저희 동네 주민 이상순 씨 안녕하세요. 모셨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예. 우리 영심이 누나 불러서 왔는데 너무 예. 너무 좋네요. 이렇게 연말에 연말에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에 예. 이런 자리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자는 시간에 불렀다고 막 지금 현재 동네 친구신 거죠? 현재 네, 동네. 네. 가까운 동네에 살아가지고 요즘 네. 자주 왕래가 잦습니다. 그렇군요. 상현 씨도 저희 네. 동네 그러세요? 네, 오세요. 네. 네, 저는 갑니다. 예, 거기 놀러. 살진 않고요. 예, 예, 예. 아유, 그 두 분 고맙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작업을 시작을 하셨었나요? 우리는 작업을 한 적이 없어요? 특별히 작업이라기보다는 예전부터 이제 오며 가며 네. 계속 마주치면서 인사하고 뭐 그랬었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제주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 오면서 비슷한 가까운 동네에 살면서 저도 네. 연락도 드리고 가끔 뭐 노영심 씨가 쌀도 갖다 주기도 그래서 오늘 제가 떡 가져오셨더라고요. 예. 뭘 자꾸 갖다 주세요. 네. 지나가다가 들렸어 이러면서 뭐 이렇게 쓱 내밀고 가는 것들이 네. 뭐 쌀이나 뭐 차 같은 거, 네. 티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갖다 주셔서 아주 그래서 제가 아주 주말에 수렵 채집 이런 거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주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누나입니다. 네. 아유, 그래도 또 두 분의 루틴이 너무 잘 돼 있으셔서 이상순 씨의 네, 생활이 네, 네, 워낙에 네. 안정적으로 돼 있게 돼 네. 저라는 동네 주민이 불쑥 뭔가를 준다고 청할 때 그게 깨지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라디오 진행하시면서 이제 생활이 더 조금 그렇죠. 이제 안정적이시죠. 예. 많이 이제 약간 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루틴이 이제 생겼어요. 비할 바는 아니지만 네. 이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의 어떤 애환을 아, 네, 예, 예. 진짜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요? 이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뭘 나간다는 게 사실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주말의 소중함이나 뭐 이런 네. 걸 많이 그렇죠. 느끼고 있고 네. 그렇게 이제 그런 주말 소중한 시간에 또 우리 그 노영심 씨 같은 분이 이렇게 가끔 오셔서 같이 얘기 나누고 이런 시간들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고마워요. 차 마시고 네. 이런 그 시간들이 라디오 DJ 얘기를 왜 했냐면 축하드릴 네.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네. 상 받으셨잖아요. 네. 저는 그 라디오 DJ 한 20년 했는데 상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1년 되셨잖아요. 얼마 전에 1년 축하 방송도 하시고 제가 맞습니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네. 듣는데요. 네. 보통 저는 MBC 많이 듣습니다. 그래요? 네, 방송 KBS에서 하고. 저도 이제 클래식
네. FM을 많이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로 운전할 때는 네. 클래식 FM을 틀어놓는 아 근데 버릇이 그 있었어요. 해 바로 라디오 DJ 우수상을 아, 수상하셨다는. 네. 어떻게 감사하게도 네. 박수 주세요. 예. 박수 네. 축하 사연도 좀 올려주시고요. 누군가 이렇게 유도해 주셔서 박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현장. 아니, 정말 저는 뭐 이런 상을 받으리라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뭐 여기서 다른 방송에 홍보를 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네. 오후 시간대에 방송을 하거든요. 4시. 4시에서 6시인데 사실 그 시간이 이렇게 저같이 톤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불리한 시간이긴 해요. 근데 오히려 그 시간에 너무 다른 KBS도 네, 그렇고 맞습니다. 다른 타방송의 DJ들이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오히려 더 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별화가 되고. 네, 맞아요. 분석했구나. 네. 그리고 새로운 어떤 DJ상을 정립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많은 DJ들을 네. 살펴봤는데.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좀 목소리가 이렇게 차분하고 좀 네. 졸리다 보니까 영유아들이 아주 잘 자요. 그래서 그 영유아를 키우시는 어머니들이 어머니들이. 네, 쉬는 시간이 생기는 그러시다. 거예요. 애들이 자니까. 근데 네, 제 4시부터 6시까지 목소리만 쉬시는 들으면 바로 잔대요. 그래가지고 맘카페에 아주 소문이 자자하다. 아, 그렇군요. 맘카페에서 필청 라디오로 또 뽑힌다고. 뽑힐만 하시다, DJ. 그래서 뭐, 약간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좀 그런 틈새 시장을 노린 거죠. 아, 정말 잘 찾으신 것 같고요. 예. 뭐 수면 앨범이나 뭐 이런 것들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25년에 특별한 변화들이 상수 씨한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큰 이주를 맞아요. 특히 그 3월에 예, 코리아 커피 위크 발음이 어렵네요. 커피를 아시는 분이 왜?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워낙에 제주에서 살 때 카페도 좀 롱플레이라는 지금 실명 얘기해도 되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없으니까 네. 롱플레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기도 했고 워낙에 이제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주변에 커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근데 이제 그런 행사 같은 걸 할 때 이제 커피와 어울리는 음악을 좀 많이 골라달라는 요청을 많이 해서 이런 음악도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가 있나요? 제가 이 노래가 플레이리스트여서 네. 제 목소리가 들으면 좀 민망해서. 근데 이제 예. 그래서 뭐 그런데 이제 요청을 하면은 플레이리스트 만드는 거는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업이거든요. 네. 항상 그래서 제가 카페를 운영할 때도 매달마다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뭐 음악 하는 사람이 뭐 아는 음악이 좀 음악 듣는 게 취미니까 네. 플레이리스트 만들어주고 뭐 이런 일도 했었죠. 저희가 이제 그 직접 노래를 들으면 좋은데 상수 씨가 또 같이 가셔서 주무셔야 되니까 내일 대신 이렇게 네. 이렇게 들려달라 제가 이제 요청을 했는데 네네. 오는 그 차 안에서 느낌 좋다. 딥슬립을 했어요. 제가. 오는 차 안에서 미리 네. 아, 미리 좀 예. 잘 시간이거든요. 아, 그럼 좀 여유 있게 함께 하셔도 되겠네요. 네. 오는 차 안에서 잠깐 제가 딥 아주 잘 잤습니다. 네. 그 연말에 요쯤 하면 꼭 듣고 지나가는 음악이나 꼭 하는 일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이런 연초에 어떤 그런 걸 좀 인식을 안 하려는 노력을 그게 꼭 하고, 나이 네. 들어서인가 원래 상순 씨의 느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뭐 수요일이고 뭐 목요일이고 그냥 평범한 그냥 하루하루라고 저는 하루하루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사실 1년 뭐 맞아요. 단위로 그렇게 따지려고는 안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그냥 뭐 가족들하고 항상 있으려고 아내랑 우리 강아지들이랑 항상 네. 같이 있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뭔가 완벽한 하루라는 프로를 하시지만 네. 이 완벽한 하루라는 건 결국 굉장히 소소한 어떤 그렇죠. 그렇지만 아주 잘 조화된 일상들이 완벽한 하루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저의 그냥 바람이 그냥 무탈한 하루예요. 그냥 근데 무탈한 하루를 지내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거를 나이가 들면서 맞아요. 너무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매년
소원이 뭐니?라고 부르면 그냥 무탈하게 지내는 거라고만 계속 얘기하고 약간 있어요. 좀 울컥하게 그런다. 근데 그게 제일 정말 어려운 일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노래도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노래로 했고 사실 그런 에너지들이 4시부터 6시까지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네. 뭔가 편안해지고 네네. 아 그래 그냥 뭐 오늘 하루 맞아요. 이렇게 잘 지내는구나. 그냥 좋은 음악 들으면서 네. 뭐 소소한 얘기하면서 지내는 게 제일 완벽한 하루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또 했습니다. 완벽한 하루가 이 본인 음원이시죠? 맞습니다. 네, 제 동명의 제목, 네, 제목이. 라디오, 네. 시그널 음악도. 이제 뭐 MBC 라디오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네.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저희 황정현 PD가 그런 이름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제의를 해줘가지고 네. 그러면 좋다 뭐 내가 낸 곡이니까 네. 뭐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1주년 그리고 또 라디오 DJ 우수상 축하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그 5월에 서울 재즈 페스티벌 무대에 서셨던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정말 오랜만에 이제 제주 생활을 청산하고 네. 서울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좀 자유롭게 음악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네. 제주에서는 좀 제한적인 게 많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공간도 그렇고 서울로 와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고 뮤지션들도 모아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서울에서 이제 공연 연습하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네. 또 때마침 또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서 제의를 해줬고 그래서 네. 제가 하고 싶은 이런 남미 음악들을 쫙 모아서 아 정말 멋졌겠습니다. 보신 분들이 정말 서재피 최고의 순간이었다 이렇게 아유, 언급을 해주셨고 이제 가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작사 저의 박찬욱 씨. 1년을 지금 저의 아, 예. 3월, 리뷰? 5월 그렇게 예, 좀 리뷰를 해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가을로 가겠습니다. 네네. 박찬욱 데뷔 35주년 송북 프로젝트 네네. 참여하셨죠. 네 맞습니다. 하얀 달의 노래? 네네. 노래도 부르시고 기타는 당연히 치셨고 네, 이 곡은 이제 박찬욱 씨가 작사를 하셨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랑 거의 30년 지기 친구의 곡이에요. 박지만이라는 피아니스트의 곡인데 예예. 지금은 이제 한 2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 이제 그 박찬욱 씨가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뭐라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에 그 친구의 곡을 골랐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편곡을 해서 이 노래를 직접 부르겠다라고 해서 이제 박찬욱 씨가 흔쾌히 같이 그럼 만들어보자라는 좀 그런 좀 개인적인 네. 의미 있는 작업이었어요. 박찬욱 씨 하면 뭐 너무 아름다운 가사를 쓰시는 작사가로 유명하신데 네. 두 분도 가사 쓰시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 다르시잖아요. 어디서 영감을 받으세요? 이상순 씨도 가사 쓰시고 네네. 네네. 이상엽 씨도 아, 네, 뭐 제 노래만 쓰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상엽 씨는? 어떠십니까? 가사 아, 저는 가사 작업. 가사가 이렇게 좀 모호하고 네, 좀 뭔가 이 시와 좀 그 문학적인 부분들을 너무 강조해서 인기 없는 가사를 쓰고 그래서 그냥 제 곡은 제가 시어 부르고 중에서 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본인의 시어가 있어요? 어떤 한 문장이라든가? 글쎄요, 뭐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난 제가 쓴 것 중에서 어떤 단어 제가 많이 좋아하는 쓰시나요? 단어요? 제가 난 가끔 바람에게서 너를 만질 수 있어 라는 가사 문장 쓴 적이 있는데 예. 가끔씩은 그게 생각이 나요. 너무 아름다운 문장인데. 네. 근데 저는 이제 박찬욱 씨의 가사도 너무 좋아하고 노영심 씨의 가사도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가사가 그런 가사들이에요. 되게 일상적인 단어들 어렵지 않고 좀 이렇게 뭔가 이거는 좀 너무 추상적인데라는 단어가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들의 조합인데 너무너무 우리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그런 그 단어의 조합들이 너무 저는 좋아서 그 쉬운 단어를 조합을 잘 해서 네네. 만들어내는 가사들을 그런 예. 스타일을 저는 되게 좋아하는 약간 이상순 씨 일상의 대가 같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도 못지않게 일상을 네네. 즐기고 일상 여행이라는 네네. 걸 좋아하고 이상엽 씨도 마찬가지인데 네네.
시계 봐야 여성분들 되는 좋아하죠. 시계 봐야 되는 시간이요? 아니 시계도 보고 이상엽 씨가 저의 원고도 시계예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 제가 오늘 네. 그 시간을 잘 맞추라는 그 엄명을 아유, 받고 들어왔기 중요합니다. 때문에 네, 라디오에서는 중요합니다. 광고. 지금 어떤 작업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은 이제 라디오 하면서 새 앨범 작업 중입니다. 이제 내년에 제가 앨범을 하나 내고 싶어가지고 네. 열심히 지금 작업 곡도 쓰고 뭐 구상도 하고 뭐 그 와중에 이제 라디오 진행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네. 그 예전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라는 프로젝트 하셨잖아요. 이제 같은 동네 사시는데 혹시 같이 협업을 하실 네, 우리 생각은 동네 사람들이 없으신지? 제가 했던가요? 아 하셨습니다. 예. 그랬구나. 강승원 음악 감독님하고. 네, 음악 감독님도 하시고 네, 우리 동네 네. 저기 완벽한 하루에 얹어서 네. 제가 뭔가 그 하루 속에서 아유, 어느 한 줄을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별로 생각이 없으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거 맞죠? 아니 그리고 이상수 씨가 요즘 네. 보컬에 대한 애정이 더 많이 생기셔가지고서 맞습니다. 네. 예, 노래도 더 많이 하실 거라 그랬어요. 뭐 보컬이라기보다는 네. 제 몸을 악기로 뭐 그냥 그래 멋있어요. 네, 뭐 이렇게 잘 조화롭게 네.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연주를 하고 다른 사람이 노래를 하면은 공연할 때 참 곤란한 점이 많아요. 그분 스케줄을 많이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노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네. 낫다. 이런 거죠. 아니 뭐 훌륭한 보컬들은 많지만 그래도 좀 편안하게 좀 그냥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상수 씨 말씀 네, 저희가 네. 들으면서 이상수 씨 주무시기 전엔 어떤 생각할까? 마지막으로 주무시러 가시기 전에 들어야 되나? 그렇죠. 자기 전에요? 네네. 얼른 자야 될 텐데라는 생각. 수면 얘기죠? 네, 이제 얼른 잠이 들어야 될 자, 텐데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네. 하곤 합니다. 잠자기는 개인적으로 이제 두 분이 동네에서 나누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이제 1부를 마무리해야 될 텐데 네. 함께 연주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네. 바로 저희 전유정 양이라고요. 네. 뭐 어떤 마이크 악기를 하시는지 아코디언인데요. 네. 클래식 아코디언이에요. 네.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분야가 아닌데. 클래식 아코디언니스트 네. 전유성 씨 반갑습니다. 청취자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전유정입니다. 전유정이에요. 아유 죄송합니다. 전유정 씨. 예. 네, 유정.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요? 제가 요즘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이제 어떤 곡 작업에 제가 같이 연주를 좀 해보려고 네네. 계속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분야가 아주 뭐 좀 많이 어렵네요.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 명문 그네신 국립음대 러시아의 그 3대 그 음악원 중에 하나죠. 모스크바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수석 졸업을 하셨어요. 그냥 졸업이 아니라. 그리고 또 여러 국제 콩쿠르들을 석권하고 계시고 콩쿨 심사위원으로 나가셔야 되는 분이에요. 예. 네, 세계 활동하시고. 무대에서 활동하는 정말 국내 유일의 실력파. 네, 아코디언의 IOC 위원 예. 이런. 그래요. 네. 저도 혹시 명함 하나 있으면 베란다 프로젝트에 제가 요즘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작업 중이거든요. 작업 그래서 혹시 중이시구나. 필요하면 제가 한번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모바일 명함이라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데 빨리 4월에요? 네. 독일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 제가 빨리 하려고 빨리 제가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두 분의 연주를 들을 텐데 어떤 곡인가요? 우선 그 화려한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인트로 갈리아노의 음악과 함께 그 다음에 이어질 곡은 일 포스티노라는 곡을 같이 제가 반주로서 연주를 함께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연주 준비해 주시고요. 광고 듣고 와서 바로 라이브 연주 이어집니다.
루시에르 갈리아노의 땅고 풀 블로드를 위한 땅고, 전유정의 아코디언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루이스 바칼로프의 영화 음악이죠. 일 포스티노 동명 타이틀곡, 노영심의 피아노, 전유정의 아코디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뭔가 제 할 일을 한 것 같네요. 네네네. 이벤트가 대단하시다. 제가 자주 듣는 클래식 FM에서 너무 좋네요. 채널이 바뀌었네요. 너무 좋습니다. 이제 저희 뭐 일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청취자분들 혹은 우리 노영심 DJ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남겨주십시오. 셋이 잘 어울리네. 네. 말 이 파장이. 그러니까 좀 계속 계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주무셔야 좀 돼. 뭔가 편안한 마음이 네, 있습니다. 지금 너무 편하고요. 이렇게 그 연말에 뭐 연말 뭐 연초 이런 건 잘 신경 안 쓰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따뜻하고 네. 너무 좋은 음악도 듣고 오늘 네. 호강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우리 전유정 씨도 네. 전유정 말씀 씨.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빨리 가셔서 아기를 재우셔야 돼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고마워요. 귀한 말씀입니다. 새해 복. 네. 예, 정말 중요한 일. 저희는 또 이렇게 또 같이 공연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그렇지. 꼭 저 좀 초대해 주세요. 명함도 드리겠습니다. 명함 꼭 제가 주문하시고요. 매니저, 예, 제가 매니저. 네. 개관 매니저 해주시고요. 네, 개건 매니저입니다. 네, 이렇게 이상준 씨 그리고 전유정 씨 두 분 오늘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새해에는 상수 씨 노래처럼 우리 모두에게 완벽한 하루가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너에게 나 너무너무 많은 얘기를 했나 봐. 나도 모르는 내 속에 느낀 욕심의 말들, 내 마음을 앞서 내가 말을 앞서 숨이 차. 그래도 남아있는 것 같아. 왠지 해도 내 맘 알아줄 것 같지 않아서 자꾸 겹겹이 칠하다 덧나기만 하는 상처. 차라리 그것보다 모자란 게 나아. 그래도 꼭 하고 싶은 이 말. 고마워 정말 너에게.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너무 많이 돌아와 잊고 있었던 말. 정말 고마워. 왠지 해도 내만 보여줄 것 같지 않아서 자꾸 겹겹이 샀다가 무너지는 내 마음. 차라리 그것보다 부족한 게 나아. 그래 꼭 하고 싶은 이 말. 고마워 정말 너에게.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미안한 그만큼 미뤄둔 그만큼 정말 고마워. 어떻게 마무리하지? 저 목소리
들어갔었나? 앞에 막 우리 키 맞추려고 할 때 연습실인 줄 알았어요. 전진희 씨입니다. 네. 네. 참, 이 노래는 왠지 이 순간 부르면은, 1년 동안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막 미안하다고 하고 싶은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전진희 씨, 오랜만입니다. 자, 밤을 잊은 그대에게 61주년 특집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 2부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전진희 씨 목소리 땡큐라는 곡 들으셨는데 만드신 곡이죠? 네. 네, 곡 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저희가 이쯤에서 떠올리게 되는 말이 뭘까? 고마워, 미안해. 할 말 다 못했는데 이 말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면서 만든 노래였습니다. 아주 철학적인 그 제목입니다. 땡큐. 네. 이 노래를 전진희 씨가 사실은 지난 5월에 5월이었어요. 그때가 네. 5월에 폐 공간이었죠. 네, 네, 정식 공간은 아니었어요. 서울대에서 서울대 굉장히 멋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화 같은 그런 공간이었었는데 거기서 공연을 하시는데요. 네. 굉장히 완벽한 공연이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그 모든 관객들이 전진 씨의 마음에 진짜 충분히 젖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셨고, 제가 이제 그 영상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피아노가 2대 있었고, 네. 저는 초대돼서 한 대로 올라가 앉았고, 전진 씨가 저쪽에 어두운 스모크가 뿌려져 네, 있는 그 제 연기 공간. 속에서 노래를 하시는데 저러다가 저렇게 사라질 수도 있겠다. 너무 예쁘게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그런 장면이 되게 강렬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비온 후 오후 막 그런 초여름의 그 아름다운 빛. 그리고 저는 입김? 사실 그렇게 이런, 네. 이렇게 많이 만나는 친한 건 아니지만은 네. 서로 좋아하고 저런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혹시 살았던. 친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서운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그런 느낌은 네. 네, 그러니까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은 계속 제가 소식을 알려드리면 맞아요. 그러면은 항상 잊지 않고 격려의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시고. 제가 무슨 감히 격려.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너무 감사한 네. 마음으로 또 이번 5월에 공연에 또 제 게스트로 너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네. 마침 이 자리가 생겨서 전 정말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오히려 그때 어떤 말을 못 남기고 온 것 같아요. 그 느낌을 그냥 되게 점점점 말없음표로 저는 사라져 왔고 그때 여운이 느껴졌고 다시 음악을 제가 찾아서 들으면은 굉장히 정교한 음악들이다. 이게 정교함이 정말 꾸준하게 준비하면서 간 정교함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되게 그런 칭찬 잘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네. 제가 썼어요. 엄청난 칭찬을 받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몸들 바를 두 분의 모르겠습니다. 대화가 제가. 뭔가 그 키워드가 땡큐. 땡큐였어요. 서로에 대한 어떤 감사. 맞아요. 네. 땡큐에 이 노래 제목처럼 올 한 해 네. 이건 참 고마웠다. 네, 어떤 일이든 말씀해 주시면 고마운 일. 저는 사실 제가 오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렇죠. 연말이면은 네. 이 고마운 마음을 보통 편지에 담죠. 네. 네. 그래서 저 이 글씨 좀 보소. 편지를 글씨 너무 아름다운데요. 글씨 네. 정말 어차피 안 보이니까 좀 그 예쁜 느낌만 한번 좀 이렇게 네. 보여주시겠어요? 손글씨 참 귀합니다. 손글씨가. 네, 가지고 왔는데요. 네, 저희 직접 낭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노영심 선배님께 지난 5월 저의 공연을 위한 리허설을 마치고 뛰는 가슴을 가라앉히려고 서울대 교정을 잠깐 둘러보고 있었어요. 조그만 잔디밭 위에 드문드문 놓아져 있던 벤치에 앉아 계시던 선배님의 뒷모습을 발견하고는 저도 모르게 그 모습을 꽤 오랫동안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제야 호흡이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서
긴 숨을 내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철없고 어렸던 시절 현실과 사랑에 쓰라렸던 마음을 선배님의 노래들로 밤새 다독임을 받았던 기억. 처음 곡을 쓰고 세상에 내보냈던 그 시절 진심 어린 문장들로 잘했다 해주셨던 기억들을 지칠 때마다 꺼내보면서 힘을 내곤 했었는데 유난히 푸르렀던 올해 5월 제 공연을 함께 채워주셨던 그 기억은 삶의 마지막까지 붙들고 싶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울고 싶을 정도로요. 아직도 그날 폐공장의 습한 공기 위로 떠다니던 선배님께서 연주해 주셨던 피아노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노래들의 음들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소리를 주워 담을 수 있다면 한음도 놓치지 않고 주워 담았을 거예요. 올해의 마지막을 하루 앞둔 오늘 이렇게 마주 뵙고 감사를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그 공연 덕분에 음악을 다시 처음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5월처럼 푸르고 푸른 음들을 계속해서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선배님. 제가 듣고 느낄 수 있는 앞으로의 순간들 속에 지금처럼 늘 함께 해주세요. 건강하시길, 그리고 여린 빛처럼 기분 좋은 평화가 선배님의 순간들 속에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선배님. 네. 여기 저희가 어떤 얘기를 덧붙일 수 있을까요? 덧붙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린 비 같은 평화가 있었으면 한다라는 말이 참 시적입니다. 편지에 네. 그 PS처럼 네. 우리 진희 씨의 새해 소망을 음악처럼 듣고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의 새해 소망은 지금 이 감사하고 따뜻한 마음을 내년 1년 동안 잘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저의 새해 소망입니다. 또 새로 앨범을 만든다면은 어떤 제목으로 하고 싶어요? 뭐 오후 이렇게 아이디어가 되게 좋잖아요. 리딩. 뭐 아직 생각해본 적 없지만은 좀 저도 선배님처럼 좀 바다처럼 좀 이렇게 모두를 좀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공연에 관객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지금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보내드리죠. 그래야 되는 거죠? 네. 자, 여러분은 지금 밤을 잊은 그대에게 61주년 특집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운이 너무 남아서 저도 그렇습니다. 나 앞으로도 어떻게 잘 할 수 있나? 저런 그 과분한 편지를 받고 네, 이제 또 정신 차릴까요? 음악적으로 서로 네. 교류하시면서 저 이쯤 되면은 만들어나가는 혼자 그런 일을 해요. 나 올해 어떤 사람들 만났나? 어떤 사람들을 인상적인지 정리해야 되나? 정리해야 되나? 예,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예. 아니면은 또 어떻게 함축적으로 더 정성을 들여서 내가 남겨진 사람들한테 잘할까 이런 생각. 어떠세요, 상엽 씨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제가 연말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너무 매몰차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전화번호를 정리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많이 하죠. 그러면서 또 마음도 정리하고 네. 또 고마웠던 사람들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그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고 또 내가 조금 더 가벼워지는 마음으로 다시 출발선에 서게 되죠. 그 한 해 보내시면서 또 이분이 마음에 많이 남아 있었다. 저요? 네, 봄 소풍 같은 그런 만남이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어떤 분일지 궁금하시죠? 네, 광고 후에 아닙니다. 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이 연기한 관식이 자 힌트가 되겠죠. 네. 올해 우리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양배추 달아요. 우리 정말 관식 씨 불러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관식님, 보검님 안녕하세요. 네,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박보검입니다. 다시 목소리 들어도 많이 떨리네요. 저도 너무 떨리는걸요.
잘 지내셨죠? 덕분에 잘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상엽이고요. 그 네, 음악회 안녕하십니까. 처음에 하실 때 네. 그때 찾아가서 그 노영심 음악 감독님 인사 드릴 때 그때 있었습니다. 네. 정말요? 네네네. 네, 저 많이 긴장한다고 칸타빌레. 와서 네, 대기실에 찾아왔었어요, 이상형 네. 아나운서가. 아, 그때 계셨었구나. 인사를 못 드렸었네요. 그러면 제가. 리허설 인사 안 중이셨어요. 하셔도 됩니다. 예. 아니에요. 네. 그때 인사를 못 드렸어가지고. 아유, 아닙니다, 뭐, 아닙니다. 혹시 예. 이게 영상으로도 통화가 가능하거나 그런가요? 저희 아직 그런 기술이 도입이 아직 못 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저희 정말요? 밤그대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밤을 밤을 잊은 그대. 그대 네, 네. 청취자 여러분 처음 인사드립니다. 박보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말인데 지금 많이 바쁘시죠? 네, 감사하게도 하루하루 꽉꽉 채워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그냥 네네네. 이곳을 찾아왔어요. 전화 연결로. 네.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 전화가 아니라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떡하지? 어떡해요. 왜 저한테 자, 이러. 박보검 배우께서 노영심 음악 감독에게 포옹을 하고 또 꽃을 드리고 어쩐지 계십니다. 목소리가 너무 반갑습니다. 주무시는 줄 알았거든요. 네, 앉으십시오. 예. 아이고, 어떡하지? 너무 이런 일이. 조금 더 끌다가 이렇게 이거 어떻게. 짠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빨리 들어오셨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놀라지 마시고요. 전 몰랐어요. 오늘 네, 다 오늘 모르는 일 모르셨습니다. 투성. 오늘. 정말요? 예. 아우, 씨. 네, 잘 계셨죠? 네, 저 너무 잘 지냈습니다. 네. 제가 살짝 들었는데 지금 촬영 중이시라 많이 바쁘시다고요. 맞습니다. 방금 네. 이제 부안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좀 머리 다 상투 틀고 있어서 모자 쓰고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모자 잘 어울리시고요. 감사합니다. 네네. 뭐라고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칸타빌레 얘기를 좀 해보죠. 네.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좀 많이 놀라신 것 같습니다. 보검 씨는 작은 음악회 네. 예전에 보신 세대는 아실 텐데 네. 칸타빌레 첫 회 때 초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떤 마음으로 초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때 더 시즌즈 박보검 칸타빌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네. 영심 선배님의 작은 음악회가 첫 시작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방송을 한번 찾아보고 선생님이 나와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한창 그때 촬영할 때 제가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촬영할 때 아이유 씨께서 노영심 선생님의 사진첩이라는 노래를 추천해 주셨었어요. 네. 그때 노래를 듣고 또 그 전에 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까 또 상순 선배님께서 나오셨더라고요. 네네. 효리네 민박에서도 선배님의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인연이 다 있었구나. 여러 개의 인연과 기억의 겹겹이 쌓여서 네. 초대를 하게 됐다. 맞습니다. 네. 초대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그때요? 네. 그럴만하지. 내가 아니에요, 원래 원조니까. 아니에요. 내가 음악 토크쇼의 시조세니까 뭐 이런 느낌. 네. 오랫동안 안 나갔는데 그 자리에 가는 게 다른 요청을 해주셨던 분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했지만요. 지금 이거는 내가 나갈 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네네. 네, 그런 자신감 좋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뭐 당연한 용기를 거죠. 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선배님께서 네. 나와주신 덕분에 제가 더 큰 용기를 받고 시작할 그래요? 수 있었어요. 근데 워낙에 탁월하게 진행과 네. 피아노 음악을 잘하시니까 사실 다른 대체자 너무 박보검 씨만의 그런 칸타빌레가 나왔었던 것 같고 저 집에 와서 한참 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작은 음악회를 시작해서 이렇게 나중에 칸타빌레라는 아이가 나왔구나. 약간 네. 그런 그쵸.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한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랬습니다.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사실 노래도 부르고 토크도 하고 한 번에 두 가지를 하는 일이 참 어렵잖아요. 맞아요. 첫 방송 때 떨리시거나 하시진 않았나요? 생각보다 안 떨릴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떨리는 거예요. 네.
그 저는 안 떤다고 생각했는데 네. 모든 사람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 좀 많이 긴장한 것 같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그때 영심 선배님께서도 손 잡아주시고 잘하고 있다고 눈빛 보내주시고 네. 또 함께해준 동료분들 덕분에 그 첫 단추를 잘 꿰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때 이제 노영심 음악 감독님이 계셨고요. 맞아요. 네. 그냥 저에게는 음악 감독님이시자 또 음악 선생님이시자 네. 아, 그랬나요? 선배님이셨죠. 네. 네. 그래도 선생님보다는 선배님이라는 선배님이 네. 또 선뜻 그렇게 예. 불러주시는 게 조금 좀- 이제 어리게 느껴지시길. 그런 어림보다 호칭이죠. 네. 면목 없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 그때 하셨던 음악은 많이 계속 하고 계세요? 늘 피아노 치시고 노래도 하시고 가끔씩 피아노는 치고 있고요. 그때만큼 노래를 많이 듣거나 또 피아노를 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 삶에 있어서 음악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피아노 그렇게 잘 치시는지 몰랐거든요. 깜짝 선생님만큼은 아니에요. 놀랐습니다. 저의 음악 선생님. 음악 선생님 계세요? 아니요, 저의 음악 선생님. 앞으로 그러면 조금 한 달에 한 번씩 저렴한 가격으로 2025년은 진짜 보검 씨의 한 해였다라는 느낌 본인도 뭐 드시나요? 축하할 일이 너무 많은데 2025년을 빛낸 배우 1위에 와. 선정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소식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좀 감사함이 가장 컸고요. 네. 말 그대로 내가 그렇게 또 한 해 동안 많은 분들께 얼굴을 비춰드릴 수 있어서 되게 행복했다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이제 그런 거는 좀 겸손의 말씀으로 네. 보여드리는 거고 속으로 나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혹은 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살았고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했다. 네, 진짜 다시 네. 돌아오지 않는 순간이란 걸 알다 보니까 네네. 이 순간, 이 시간을 진짜 알차게 꽉꽉 채워서 잘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말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또 주셨고 그런 또 보이는 모습 말고 이제 나 스스로 아주 작은 행복들 그렇게 이루신 것들이 있을까요? 올해는 내가 무슨 요리를 처음 해 먹었다 혹은 뭐 새로운 경험을 했다. 달리기는 원래 하시는 건가요? 네, 원래 하셨던 네, 건가요? 새벽마다 가끔씩 달리긴 하는데요. 예, 예. 그냥 소소한 행복이라 하면 그냥 이렇게 영진 선배님 몰래 깜짝으로 온 것도 저한테는 소소한 행복이고 네. 사실 선배님께서 저 칸타빌레 마지막 녹화 때 음악을 선물해 주셨었어요. 네. 제목이 이제 보검이라고 하셔가지고 반말로 이렇게 제목을 그게 아니라 제목을 안 정해서 네. 제목은 보검 씨가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목은 보검이라고 했는데 네. 그게 제목이 아니 되나요? 한국 가요사에 남을 제목인 것 같아요. 네, 보검이. 근데 올해 네. 받았던 네.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감사하고 좀 처음 받아보는 선물이었어요. 네.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자 저한테는 소소한 행복 중에 하나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근데 올해 저 만난 예 말씀해 주세요. 네. 너무 목소리가 좋으시에요. 이 저기 저 원래 아나운서들은 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오면서도 들었는데 네. 어쩜 이렇게 목소리가 나긋나긋하시고 제가 이런 칭찬을 받게 될 날이 또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또 제 아나운서 프로그램도 팽개치고 왔습니다. 선배님의 또 아나운서 선배님이 또 이력들을 검색해 보니까 또 시인 맞아요. 활동도 하셨더라고요. 아유, 예, 또 음악도 감사합니다. 네. 네, 자꾸 그렇게 칭찬해 주면 제가 진행에 좀 방해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전화 연결했을 때 목소리가 너무 가라앉아서 주무시는데 이걸 어떻게든 폐를 끼친 게 해주시려고 아닌가. 예, 예. 폐를 예. 끼친 게 아닌가. 아닙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 어디선가 기다리고 있다는 오늘 뭐 만난 분들이 다 그랬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한 해 선물을 다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선물 많이 받았고 제가 사실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 좀 또 어리신 분들은 저를 이제 박보검 칸타빌레 나왔던 어떤 피아노 치는 분이라고 기억을 하는 것조차도 되게 신선했어요. 너무 잘 활동하시고 제가 어떤 것을 열어보면 더 빛나는 모습이 늘 인상하지만 좀 조마조마하게 언젠가 저분도 저 친구도 힘든 날에 어떤 힘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노래를 그냥 혼자 써내려간 만들었던 곡이
나중에 힘들 때 네. 꺼내 볼 수 있는 그런 그랬습니다. 그때 설명은 못 드렸지만 아, 네, 오늘 또 이렇게 오늘 이 얘기할 수 자리를 통해서 있어서 설명을 올해 마지막 들을 수 있었네요. 선물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하죠. 네. 우리 지금 너무 둘 다 아 이거 너무 그 깜짝 놀래 서프라이즈가 너무 네, 예, 충격적이어서 세서 충격적이어서 네, 집에 네. 가서 작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작업도 하셔야 되나요? 네, 계속 네. 하는데 네, 정신 차려야죠. 네. 어떤 제가. 작업 중이신지 여쭤봐도 되나요? 네, 그냥 또 드라마 음악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열심히 해서 또 나중에 보검님이 나오시는 네, 드라마도 또 그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아직 그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음악 감독님 하실 때 출연하신 작품은 없죠. 네, 맞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예, 그 두 분 다 서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정말 뭐 박보검 배우 하면 미담이 많이 들리는 그런 배우 중에 한 분이잖아요. 배우 이동희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네. 보검이를 욕하는 자, 그 자가 욕을 먹어야 된다. 예. 그만큼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사람을 늘 이렇게 좀 진심으로 대하시는 그런 마음이신 것 같은데 대할 때 이것만은 좀 지키자 하는 그런 게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배려하는 마음, 존중하는 네네. 마음을 계속해서 가져가고자 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듣고 왔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사람을 대할 때 화로처럼 대하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화로요? 네, 화로. 사람을 대할 때. 화로. 아, 네, 죄송합니다. 화로. 제가 회를 좋아해서. 네. 화로. 죄송합니다. 화로. 이 죄송합니다. 따뜻한 화로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너무 가까이도 다가가서 데이지 않게, 그렇다가 너무 또 멀리 떨어져서 네. 뭔가 춥지 않게.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네. 사람들을 또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연기에서 많이 묻어나지 않나요? 앞으로 보검 씨 같은 유형의 사람을 네. 보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선배님. 네, 그래서 아, 아니 제가 다른 분들이 네, 네. 뭐 그렇지 못하다는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네, 아무튼 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유형? 아닙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네. 저희 보검 씨 많이 볼 수 있겠죠? 작품 활동 통해서. 네, 지금 네. 촬영하고 있는 이제 네. 영화 몽유도원도라는 작품이 내년에 개봉할 예정이고요. 아, 또 내년에 상반기에는 또 예능으로도 인사드리려고 하고 와. 있고요. 네네. 네, 자주 만나 뵙고 싶어요. 와, 아, 저희가 그래도 보검 씨가 연기하실 때 하고 이런 예능의 프로 존재의 느낌이 좀 다르시잖아요. 네. 오랜만에 영화 하시니까 어때요? 몸은 고달플 것 같은데. 이 지금의 작품이 사극이거든요. 네. 근데 또 이제 아름다운 장소에서 촬영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영화 보시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네. 그 공간을 다시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지금 부안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부안이 해몰이가 되게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어떤 하나의 장소라고 하면은 그 장소에 꼭 가보고 싶은 느낌은 있었는데 해가 지는 그곳에서, 서해. 네, 네. 서해에서 아름다운 그 해가 기우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지 더 네. 아름다운 한 해의 새해가 됐으면 네. 하는 2026년도 뭐 네. 박보검의 해가 되지 그러게요.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늘 제가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있겠습니다. 네. 저희 혹시 네. 시간 되시면은 작은 음악 관객으로 끝까지 좀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계속 뭐 말로만 얘기했던 네. 그 곡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떡하지? 노영심 씨가 박보검 씨에게 선물한 아니 바로 그거는 네. 너무 또 그냥 혼자 이렇게 꺼내 보시라고 만든 건데 네. 그렇게 해도 되나요? 네. 생각도 안 나요 지금. 너무 놀라셨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네. 몸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저도 처음 들어요. 라이브는 처음 네, 들으시는 그래서 거죠? 선생님께서 네. 악보를 그려주셨었거든요.
작곡 기억나서 받으시고 다행이에요. 네. 직접 연주하실 때랑 또 원곡자가 연주하는 느낌이 좀 다를 것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제가 이 네. 곡의 가사를 그래도 잠깐 읽어드려도 괜찮을까요? 아우 좋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선물해주신 이 네. 노래 가사. 아, 제목은 네. 보검이. 보검이 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처음 그 자리. 많이 설렜어. 그 모든 순간이 나의 꿈처럼 뛰어. 기억의 시간은 흘러 날 어디로 데려다 줄까? 준비된 시작이 날 찾아와 준 것처럼 이제 또 다시 언젠가 우리. 잠시 지친 내 맘도 보여줄 수는 없었어. 오늘도 네 눈빛은 더 빛나. 함께 이 순간도 눈부셔. 눈을 맞추면 나는 힘이 나. 지금 내 모습이 난 좋았어. 네가 좋으면 난 좋았어. 내 앞에 네 모습이 좋아서 어느새 너를 보내야만 한 데서 겨우 눈물 참아 웃었네. 나를 더 남겨두고 싶어서 내 마음이 노래가 되었어. 고마웠어. 이 사랑을 따라 더 날아볼게. 너의 사랑을 타고. 제목이 고백인데요. 아니,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보검님이 네. 나중에 팬들 앞에서 뭔가 드리고 싶을 때. 아 낭독도 정말 멋지게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자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박보검 씨 우리 감사 인사드리고 또 작은 음악회 관객으로 네. 네, 함께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6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엽 씨가 네. 아니었으면 저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제 프로그램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궁금해지는 순간이군요. 아, 이렇게 정신 못 차리면서 네. 이렇게 61주년 저만의 기념은 아닌데 이렇게 예. 제가 오늘 시간을 잘 엮어가고 있는 건지. 네, 잘 엮어가고 계시고요. 자, 우리 또 함께하실 깜짝 게스트가 있습니다. 어떤 네, 분이죠? 앉아주신 저의 네, 저의 최고의 가수. 보컬리스트 선우정아. 선우정아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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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기 멘트 보니까 마음을 씻고 말리는 마음 세탁소 찰란입니다. 예. 네, 찰란 세탁소 선우정아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네. 요거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세탁소장인데요. 아, 소장님이시군요. 예. 아니, 제가 지난 7월에 발매한 미니 앨범을, EP 네. 앨범을 네. 그림책으로 확장을 해봤어요. 네. 근데 이 찰란이라는 음악 앨범을 그림책으로 옮기면서 네. 마음을 달랜다는 그 행위를 세탁으로 아, 비유해서 이렇게 글을 써봤습니다. 예. 그래서 세탁소장입니다. 아유, 소장님 반갑습니다. 그림책 얘기 좀 해볼까요? 어떻게 예.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근데 저희가 마음이 계속 구겨지고 뭔가 이렇게 좀 눈물로 얼룩지고 뭐 계속 이러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을 계속 말리고 계속 다시 깨끗하게 펴고 하는 수밖에 없겠다. 삶을 잘 살아내려는 그 마음이 너무 찬란해서 찰란이라는 음악 앨범을 만든 건데 네. 그래서 이것을 그림책으로 옮기면서는 그럼 실제 세탁을 해서 뽀송뽀송하게 마음을 만들어 볼까? 라는 그런 상상을 그림 작가님과 함께 펼쳐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탁소가 제 그림책 세계관에선 여러 문학 작품과 네. 또 이런 라디오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행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달래주는 그런 문화 예술을 상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 EP 앨범의 가사가 메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조금 그 느낌을 가지고 새롭게 창작을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새롭게 창작한 쪽에 가깝고요. 가사가 출연하긴 하지만 약간 카메오처럼 출연을 카메오처럼. 합니다. 네, 가사는. 재밌는 구성이고 너무 읽어보고 싶습니다. 일종의 동화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성인도 읽을 수 있고 아이들도 읽을 수 있는. 네. 네. 절찬리 판매 중이죠. 그렇습니다. 네, 어디서나 구하실 수 있고 또 예. 음원이랑 또 같이
들으시면 더 좋겠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안내도 돼 있나요? 책 안에? 책 안에 딱히 그런 안내는 돼 있지 않지만 작가 소개와 그리고 예. 이제 글을 소개하는 책을 소개하는 예. 그 이야기에 이제 이게 음악과 연결돼 있다라는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사실 세탁소라는 단어도 참 또 정감 있고 네. 또 중의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셨는데 그림책에서 보면 다양한 마음의 문제로 사람들이 이제 세탁소로 온다 이런 설정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본인은 그렇다면 가장 많이 좀 세탁을 해야 됐던 마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네. 뭐 그간 많은 얼룩을 묻혀봤지만 올 한 해 얼룩 중에 가장 셌던 거 네. 그거는 아유 해서 뭐해 라는 마음이었어요. 아 해서 뭐해? 네, 무엇든 뭐 예를 들어 가벼운 산책이든 네. 혹은 어떤 프로젝트를 실행하든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제일 그 마음을 붙잡는 생각이 아유 하면 뭐해 약간 이런 생각. 허무죠. 네. 어떻게 보면. 뭔가 하기도 전에 저를 좀 잡아두는 그 허무라는 그걸 제일 씻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마음을 알아챘다는 게 대단하다. 네. 아니 음악 하시면서 그런 경험이 아니 있으신가요? 해서 뭐해라는 거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네. 예. 그런 감정인데. 61주년 특집 해서 뭐해? 뭐 이런. 아니 아니죠?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거는 제가 스스로 생각할 수 네. 없었어요. 이제 박보검 씨한테 그 어디 박보검 이펙트가 여전히 너무 지금 충격이. 주위 분들도 우리 많이 놀라셨고요. 박보검 씨랑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정아 씨도. 우리가 이제 첫 방송에 같이 나왔잖아요. 언니가 그렇게 공표해 주시면 저는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쭉. 아, 그렇죠. 우리 좋죠. 둘이 같이 정신 못 차렸던 거 기억해요. 네, 그럼요. 네, 네. 그럼요. 저 너무 좋죠. 네, 비현실적인 아,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말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렇죠. 네. 이때 집에 가서 진짜 네. 한참 동안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의 이 순간을 우리가 세탁소에 가면 어떻게 되죠? 이 순간의 느낌. 이 순간의 느낌이 세탁소에 가면은 여기 이제 세탁소 간이 세탁소를 차렸다고 생각을 하고 뽀송해서 예, 나와야 되는데 더. 그 우리 노영심 음악 감독님이 네. 세탁소에 오신 거예요. 내가 네. 갔어요. 네네. 네. 어떤 마음을 좀 이렇게 맡기고 싶으신가요? 맡기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돌려드립니다. 네. 마음을 뺏어가진 않습니다. 네. 내가 그 맡기고 싶은 마음도 그 약간 의지가 꺾일 때 귀찮은 마음 이런 걸 세탁소에 가서 포송포송하게 해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 의지가. 맞아요. 그리고 사실 좀 자신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어떤 해서 뭐해라는 것도 있지만은 아예 그냥 내가 거기 가면 뭘 날 좋아하겠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안 가도 되지 뭐 약간 이런. 맞아. 자신 없어? 괜히 갔다가 막 이렇게. 네, 진짜. 맞아. 그런 나에게 세탁소에 그 마음이 가서 용기로 돼서 왔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이런 마음을 좀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우리 선우정아 씨의 책을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 말을 내가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난 진짜 아무런 감각이 없다. 괜찮습니다. 제가 대신 하면 되니까. 그러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려고 나오셨구나. 홈쇼핑 보조 MC 같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자, 찬란음반 러브 마이셀프 노래 가사에 힘을 내는 방법도 아픈 모양처럼 모두 다 달라서 이런 네. 가사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예. 많이 공감됐고요. 최근에 좀 도움이 됐던 사실 저는 힘을 낸다는 힘내세요라는 말 하는 거 참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방법들이 뭐가 좀 있을까요? 진짜 조심스럽죠. 사실 네. 저희가 그냥 어떤 단축어로 쓰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 힘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데 힘을 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약간 달래기 위한 어떤 네. 단축어 1번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 저는 모양이 다 다르다는 게 네. 왜 아픈지 또 이유도 다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애초에 다르니까 똑같은 상처라 하더라도 나아지는데 완전 다른 시간과 감도도 다 다르고요. 네,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을 제일 잘 살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억지로 남들 방법을 막 흉내내거나 따라하기보다는 맞습니다.
그냥 일단 내가 지금 어떤가. 예, 그 알아차림이 되게 중요하고 자기만의 네. 방법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밤그대 예전 코너에 다시 읽는 동화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억의 코너를 살려서 저희가 낭독을 좀 하고 또 우리 정아 씨는 라이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자 그럼 저희가 그림책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잘 지내고 싶었던 건데 왜 친해지고 나면 꼭 서운한 일이 생기는 걸까요? 꽃자리 있는 1인이 너무 상심 마세요. 서로를 너무 좋아하면 이렇게 엉키기도 한답니다. 아프지 않게 아주 부드럽게 풀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결국 모든 마음이 다 다르므로 절대 남들의 빨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내 마음이 어떤 모양이고 계절인지 내 구성은 어떤지 아주 섬세하게 파악해 보셔야 해요. 이것은 마음 세탁의 기본이자 비법의 전부입니다. 이상 세탁소 찰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너의 사랑이 또 나를 살리네. 내가 버려둔 하루를 주워서 너른 품 안에 꼭 안아주더니 나의 입속에 다시 넣어주었네. 삼키지 못하고 휘청이는 마음 나조차 견딜 수 없는 마음인데 웃어주고 싶어 안아주고 싶은데 고개 숙인 채 꿈만 흐르는 날 가누지 못하고 휘청이는 마음 나조차 견딜 수 없는 나인데 너는 또 나를 살리네. 나를 일으켜 눈을 맞춰주고 너의 사랑이 또 나를 살리네. 나의 입안에 긴 숨이 흐르네. 네, 선우정아 씨의 목소리로 살리네 라이브로 들으셨습니다. 이 라이브로 들으니까 울컥울컥하네요. 약간 탄식 같은 게 네, 나오는데요. 약간 눈가를 이렇게 계속 만져거리시는
어느 순간부터 촉촉해지고. 예. 그 충격이 쌓여서 눈앞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눈을 너무 많이 비볐나 봐요. 역시 박보검 이펙트군요. 이 아니에요. 예. 아까부터 시작 때부터 그랬는데 선우정아의 살리는 애가 이 박보검 이펙트를 이길 수가 없군요. 아니 네. 정아가 너무 노래를 잘 만든다.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저 이 얘기 하고 싶어요. 저는 가사 이렇게 지금 보면서 나조차 견딜 수 없는 나인데 가사 제가 못 살렸네요. 정말 대단하네. 못 살렸어요. 슬픈 방송입니다. 네. 그 누가 제 그 같이 음악하는 친구가 선우정아 씨가 진짜 부지런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곡을 쓰는 굉장히. 작업하는 거를 네. 멈추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곡들이 술술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안타깝게도 사실이 아니지만은 창작의 고통이 분명 있지 않을까요? 아니 네. 그럼요. 아니 그리고 뭐 부지런했었었는데 올해는 좀 안 되더라고요. 이 앨범을 내고 나서 조금 좀 휴식기가 찾아왔어요. 네. 네. 그래서 뭐 그 선우정아 씨가 의외로 되게 모범생이에요. 뭐 예. FM적이에요. 그거 그런 것 같습니다. 의외로라고 해서 너무 그러니까 저도 의외로라는 그 수식어가 어떤 의미일까 잠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이탈하고 뭔가 항상 엉뚱한 상상을 하면서 예, 하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네. 너무너무 FM적으로 잘 자기 생활 유지하고 네. 공부 열심히 하는 모범생 같은 느낌. 네, 깜짝이에요. 그 콘서트 소식 좀 맞다. 알려주시죠. 콘서트 아. 내년에 있잖아요. 1월이죠, 바로. 내년이요. 네, 바로. 내년인데 바로 이제 다음 주 주말입니다. 네. 1월 10일, 11일 토요일, 일요일이고 3시, 7시에 양일에 2회씩 이렇게 하는데요. 네. 이게 제가 피아노를 치면서 밴드 아무도 없이 혼자서만 끌어가야 돼서 연구보다 좀 모놀로그 같은 그런.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후덜덜하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저 스타인웨이 피아노에서 네네. 그 기회를 받아가려고 기회 영심 언니의 받으셨구나. 연주와 네, 오래된 스타인웨이 네, 그러려고 왔습니다. 네, 찰란 앨범 내면서 작업 힘들었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의 작업은 그 네. 힘듦을 또 기반으로 해야 되잖아요. 어떨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또 똑같이 힘든 건 힘들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것이 뭐 직업적 내용이고 그래서 그냥 덤덤해지는 훈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덤덤하기 네. 뜻대로는 안 되지만 예. 만든 찰란 세탁소의 그림책을 열면은 네. 뭔가 더 새 힘이 솟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마음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FM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지혜로운. 네. 선우정아 씨도 DJ 해보셨고 뭐 네. 전직 DJ이시고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자체 라디오 제작하셨잖아요. 스튜디오 A. 네. 현재 유튜브 15만 5천 명. 네, 제가 구독을 해서 15만 5천 1명이 됐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지금 계획을 좀 저희가 하는 알려주시죠. 동안 하신 거예요? 그럼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세상이 좋아져서. 근데 뭐 네. 딱히 자체 콘텐츠에 대한 계획은 없긴 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유튜브라는 좋은 조식이라는 그 플랫폼을 좀 뭐랄까 그래도 좀 부수적으로 느껴져서 저한테는 아직은 네. 그래서 앨범과 공연이 저의 주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딱히 계획이 없지만은 또 재미난 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사실 그 OST 작업하면서 좀 친해지셨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네, 저희 원래 친했어요. 네, 원래 친해졌어요? 네, 아주 긴 시간 동안. 네.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통 이 선배들은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워하고 아무튼 상상이라는 곡을 맞죠. 정말 그 콤비네이션은 너무 훌륭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곡 들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처음엔 너무 어려울 것 같았어요. 왜냐면 너무 예쁜 곡인데 네. 제가 그때까지는 예쁜 곡을 많이 불러보지 않아서 그것도 어려웠고 꽤나 고음 느낌이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았지만 막상 부르니까 언니가 또 직접 디렉팅을 해주셔서 또 놀면서 했습니다. 자, 2025년을 또 이 아름다운 곡으로 두 분의 연주로 뭐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게 저희의 마지막이 되는 건가요? 두 분의 마지막. 일단 연주를 하고 돌아오십시오.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사실 앨범 저는 첫 곡을 듣고 이 곡이 여기 베스트구나 했는데 상상이 두 번째 곡이잖아요. 네. 근데 상상 듣고 이거구나 여기 베스트.
네, 그런 생각을 했던 단상을 말씀드리면서 두 분의 상상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도 고독한 상상이 구름을 타고 온다. 초조한 햇살이 오는 사이 어깨를 두드린다. 또 하루 모험이 시작됐다. 크게 숨 쉬어보자. 내 마음 신호가 꺼지지 않게 조심히 하나 둘 셋. 이 작은 불빛은 너에게 와닿길 바래. 이 작은 불잎이 나와 눈 마주치길 바래. 매일 조금씩 닮아간다. 나만의 상상 속엔 느린 내 걸음도 멈추지 않아. 이제 다시 시작한다. 이 작은 햇살이 너를 감싸주길 바래. 이 작은 웃음이 내 눈물 닦아주길 바래. 노을 바람 물결 인사 눈빛 잡아가 그대 상상처럼 푸르게 신비한 풍경처럼 Beyond my dreams. 우리의 물을 나누면 더 행복한 오늘이 있고 우리의 기술을 나누면 내일이 더 기대됩니다. 나눌 수 있으니까 세상이 다 좋아해요. 미래로 행복으로 K-워터로. 이 캠페인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K-워터로. 안녕하십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용진입니다. 지난날 우리는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일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기주택도시공사 GH가 그 마음을 다시 잇고자 합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배움과 건강, 여가와 돌봄이 이웃과 함께 이어지는 곳. 단순한 집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만드는 공간혁신 플랫폼 경기 유니티 GH가 시작합니다. 모두의 커뮤니티 경기 유니티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밤을이진 그대에게 61주년 특집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각자 새 소망과 또 청취자들에게 덕담 건네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화 씨 먼저 네, 성유정아 씨 하실래요? 먼저. 네, 여러분 자신이 세탁기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움직이셔야 좋습니다. 좋더라고요. 저도 움직이는 거 힘든데 그것 말고는 확실한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많이 움직이시고 찰란 앨범에는 신나는 곡도 들어있으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세요. 네, 또 공연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자, 우리 노영심 오늘 DJ는 자리 참 오랜만에 자리하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방송이 진짜 네. 옛날 일 같아서요. 네. 그냥 이 순간 여기 있었다는 거 간직하고 여러분 모두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말 그 박보검 이펙트란 어떤 것인지 저희가 경험을 했는데 보검님도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모두 무탈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모두 평안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 말 한마디로 이미 평안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엽 씨 고생 많으셨어요. 저 진짜 네, 제 옆에서. 프로그램도 버려두고 네, 지금 잘 마무리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지원 아나운서가 또 내일부터 함께 할 겁니다. 네, 자, 그 밤그대가 클로징 멘트가 있습니다. 맞아요. 요거 같이 좀 해볼까요? 돌아가면서 네, 할까요? 노영심 DJ부터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네. 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아유, 제가 보기보다 욕심이 참 많구나. 저 참 욕심이 많았거든요. 좋은 사람 그리고 인기 있는 사람은 다 제가 모셔다가 음악회를 좀 열어봤습니다. 신세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제가 갚을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그렇게 또 기가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돌이켜본다면은 기쁨보다는 후회가 더 앞설 것으로 압니다. 지난해보다 돌아올 해에는 하나 아니면 2개 더, 많이는 아니고요. 그렇게 좋은 일 많이 만드시고요. 정말 다시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